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안드로이드 11번째 시간입니다. 아댑터 뷰 4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아댑터 뷰에 대해서 쭉 많은 것을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아댑터 뷰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리스트 뷰 말고 그리드 뷰와 호리존탈 스크롤 뷰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스트 뷰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여줄 때 어떤 형식으로 보여주냐면 말 그대로 리스트로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리스트 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드 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것도 그리드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이렇게 바둑판 형식으로 이렇게 또 행을 바꿔서 또 이렇게 그리드 형태로 보여지는 뷰, 어댑터 뷰가 그리드 뷰입니다. 자, 호리존탈 스크롤 뷰냐면 스크롤 뷰는 뭐냐면 스크롤 보통 우리가 위아래로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리스트 뷰 같은 경우에 위아래로 스크롤 했습니다. 자, 호리존탈 스크롤 뷰는 뭐냐면 가로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로로 스크롤을 할 수 있는 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리스트 뷰는 세로로 이렇게 리스트 아이템들이 데이터가 쭉 나올 수 있지만 이거는 가로 형태로 이렇게 형태로 데이터가 나열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리드 뷰와 호리젠탈 스크롤 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드 뷰입니다. 리스트 뷰와 달리 데이터를 표 형식으로 출력합니다. 그래서 결과물 보시면 이미지인데요. 꼭 이미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커스텀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커스텀 어댑터를 이용해서 이미지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뭐 갖가지 뷰가 다 들어갈 수 있겠죠. 버튼도 들어갈 수 있고 텍스트도 들어갈 수 있고 응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안에 어디 갭 뷰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뷰의 레이아웃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큰 틀은 그리드 뷰 이렇게 지금은 한 행에 3개씩 데이터가 쭉 나열된 거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제를 통해서 이미지만 한번 넣어보는 걸 해볼게요. 자, 이미지는 데이터 이미지를 이용할 텐데 리소스 폴더에 이미지 넣어놓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01서부터 시작해서 G10번까지 이렇게 이 이미지를 또 반복해서 배열로 저장해 놓고 쓰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아답터는 베이스 아답터를 성속받은 커스텀 아답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아답터의 갭 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많은 뷰의 모양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드 뷰는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뷰입니다. 그래서 위젯이겠죠. 그래서 그리드 뷰 안드로이드에 있는 거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를 하면 아답터를 만들고요. 데이터는 초기화하면서 바로 선언까지 해줬어요. 아니, 선언해주면서 바로 초기화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데이터 아답터를 만드는 과정에 바로 대입을 시킬 수가 있었고요. 다음에 똑같아요. 리스트 뷰나 어떠한 아답터를 만들던 간에 작업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리드 뷰 찾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뷰에다가 set 어댑터에서 어댑터를 붙이는 것까지 작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클립스를 열어서 한번 실제로 코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임포트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됐고요. 자, 보시면 먼저 레이아웃 잡은 거 레이아웃 폴더에 있는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 XML을 열어보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감싸고 있고요. 전체를. 다음에 딱 하나, 뷰 위젯 하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위젯이냐면 그리드 뷰 위젯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속성을 잠깐 볼까요? id 지정해 준 거, 위드 값, 하이트 값 지정해 준 거는 다른 위젯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 num 컬럼은 뭐냐면 그 가로에 몇 개의 컬럼 수를 지정해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로로 나는 컬럼을 3개를 놓겠다. 그 다음에 패딩은 컬럼 하나하나마다의 패딩을 상하 좌우 다 10을 주겠다. 버티컬 스페이싱, 세로 스페이싱 간격은 10, 호리젠탈 스페이싱은 10 픽셀 주겠다고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비티는 센터, 네, 가운데. 이렇게 내가 어떠한 설정 값을 줄 수가 있겠죠. 패딩 10을 주고 어떤 걸 주고 있을 때 이 안에 있는 아이템을 가운데 맞춰서 정렬을 시키겠다고 속성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비티를. 그래서 다른 위젯값 별반 차이는 없는데 좀 그리드 뷰만의 특징, num 컬럼, 패딩, 버티컬 스페이싱, 호리전탈 스페이싱을 이용해서 우리가 속성을 UI를 적당히 꾸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그리드 뷰 하나만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자, 리소스에 보면 이미지가 G01서부터 G10번까지 10개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얘네들을 다 r.drop을 id 값 인트형이죠. 다 이거 젠 파일에 아래 보면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이 다 여기 전형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다 인트형이죠. 그래서 유니크한 id 값 인트형 배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쭉 해서 드롭을 r.drop을 파일명, 이미지의 파일명을 저장해 놨습니다. 자, 다음에 커스텀 아댑터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 사용하지 않고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커스텀 아댑터를 보면 베이스 어댑터를 상속을 받아서 생성자에서 컨텍스트하고 데이터 두 개를 받고 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그리드 뷰는 당연히 액티비티 언더바 main.xml 파일 여기 있는 거 가져올 거고요. 그래서 전개를 해서 화면을 만들고, 자, 위쪽에서 선언만 해주고 초기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답터 초기화 해줬고요. 다음에 그리드 뷰도 찾아서 객체화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떤 걸 해요? set 어댑터 해주면 끝나겠죠. 그리드 뷰에 아답터, 내가 만든 아답터를 붙이는 거죠. 아답터에는 뭐가 들어간 게 있어요? 데이터가 담겨 있겠고요. 자, 그러면 커스텀 어댑터 지지난 시간인가 한번 우리가 자세히 알아봤는데 잠깐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자, 생성자에서 컨텍스트 받고 있고요. 데이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로 지정해 놓고요. 자, get count, get item, get item id 다 오버라이딩해서 재정의 해주고 있습니다. 카운터 개수죠. 아이템의 개수, 데이터의 개수, 랭스 뽑아냈고요. 데이터 포지션 어느 인덱스에 있는 아이템인지 get 아이템 뽑아냈고요. 그 아이템의 아이디는 포지션 값 그대로 갖고 오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라고요? get 뷰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포지션 컨버터 뷰 페어런트인데 컨버터 뷰, 만약에 컨버터 뷰가 널이면 처음에 진입할 때는 널이겠죠. 이미지 뷰 만들어 놓고 이미지 뷰를 하나 여기서 만듭니다. 자, 이미지 뷰는 컨텍스트 저장해서 하나 만들고요. 자, 이미지 뷰를 여태까지 우리가 여기 있는 뷰를 레이아웃에 있는 XML을 이용했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직접 이미지 뷰 위젯을 클래스를 생성을 함으로써 객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미지 뷰 만들어 놓고요. 그 이미지 뷰 우리가 XML 만들 때도 이미지 뷰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옵션을 줬죠. 패딩, 마진, 뭐 위드값, 하이트값 이런 거 옵션을 줬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줍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파람, 뉴 그리드 뷰 안에 있는 레이아웃 파람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하는데 매개 변수로 50에 50을 줍니다. 크기입니다. 사이즈 가로 세로 사이즈 50짜리를 주고요. 스케일 타입은 센터 크롭이래요. 가운데 맞춰갖고 주도록 합니다. 자, 다음에 패딩은 위쪽, 오른쪽, 아래쪽, 왼쪽 해서 다 같이 5픽셀씩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버터 뷰가 널이 아니면 재활용하는 거죠. 컨버터 뷰를 이미지 뷰로 재활용을 해서 캐스팅을 해서 재활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컨버터 뷰, 이미지 뷰죠. 결과적으로 이미지 뷰를 뽑아낸 다음에 그 이미지 뷰에다가 셋을 해줍니다. 뭘? 이미지 리소스에 있는 거 데이터의 포지션 값을 얻으면 해당 포지션의 인덱스에 있는 이미지가, 여기 있는 이미지가 하나씩 다 그 뷰에 뿌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에뮬레이터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타겟 단말이 있으신 분들은 타겟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뮬레이터가 실행되니까 좀 시간이 걸리겠죠. 또 퍼즈 눌러서 잠시 중단하고 에뮬레이터 다 구동되면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동이 다 됐고요. 자, 이제 인스톨이 되고 있겠죠. 인스톨이 되고 나서 화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리소스가 다 이렇게 있고요. 리소스가 하나씩 쭉 배열되는데 그리드 형태로, 그죠? 한 행에 3개의 아이템씩 뿌려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크롤 가능하겠고요. 이런 그리드 뷰의 형태는 여러분이 이미 많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뷰는 그리드 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트처럼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리스트처럼 쭉 해서 밑으로 리스트 형태로 나타내야 할 때는 리스트 뷰를 사용하시고요. 이렇게 바드판 형식, 표 형식으로 나타내고자 할 때는 그리드 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이 아이템 하나하나마다의 그 UI, 그래픽은 여러분들이 커스텀 어댑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겟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꾸며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장표로 갈게요. 자, 그리드 뷰고요. 자, 호리존탈 스크롤 뷰가 있습니다. 가로 형태의 스크롤 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위쪽에 있는 거 얘는 이제 그리드 뷰예요. 제가 그리드 뷰와 호리존탈 스크롤 뷰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같이 한 건데, 이거는 그리드 뷰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리드 뷰를 보면 자, 여기 있죠. 아답터에서 커스텀 아답터에서 데이터하고 디스 컨텍스트하고 데이터 넘겨주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미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이미지고요. 자, 그 다음에 커스텀 아답터 똑같이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리드 뷰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찾아오고 있죠. 그리드 뷰 찾아서 그리드 뷰에 셋 아답터에서 아답터, 이게 방금 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겠죠. 자, 이제 요번에 새롭게 알아볼 내용은 어떤 거? 호리존탈 스크롤 뷰입니다. 가로로 스크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로 스크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템들이 가로로 나열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예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호리존탈 스크롤 뷰는 다른 위젯과 그리드 뷰나 리스트 뷰 사용하는 거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뭐 커다란 차이점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욱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메인 액티비티를 보면 메인 액티비티하고 레이아웃하고 같이 꺼내놓고 볼게요. 자, 메인 액티비티를 구성하고 있는 액티비티 언더바 main.xml을 보면 먼저 그리드 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방금 했던 내용이니까 별반 차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호리존탈 스크롤 뷰가 나오는데, 호리존탈 스크롤 뷰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가로로 뭔가 만들 거야 라고 해서 가로로 뭔가 만들어 놓을 거야 해서 호리존탈 스크롤 뷰를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다가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리니어 레이아웃의 오리엔테이션의 속성을 호리존탈로 가로로 배열을 시켜 놨습니다.
그죠? 다른 어댑터 뷰하고 사용 방법이 약간 다르죠. 호리존탈 스크롤 뷰를 일단 생성을 해놔요. 그리고 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여기 그 메인 액티비티에서 불러오지 않아도 됩니다. 찾지 않아도 돼요. 그죠? 찾지 않아도 되고 이 안에다가 다시 뷰 그룹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은 리니어 레이아웃을 만들어 놨고요. 리니어 레이아웃의 오리엔테이션 속성을 호리존탈로 줘서 옆으로 계속해서 붙어 나갈 수 있도록 좋습니다. 자, 이렇게 호리존탈 스크롤 뷰를 정해 놓고요. 다음에 액티비티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리스트 리니어 레이아웃을 찾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이 어디예요? 호리존탈 스크롤 뷰 안에 있는 얘죠. 그죠? 얘를 찾아서 얘를 찾고요. 다음에 이미지 뷰 타입이 이미지 뷰인 배열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IVS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선언을 하고 여기서 이미지 뷰 배열을 초기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5개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IVS 이미지 배열이죠. 이미지 배열에다가 계속해서 이미지 뷰를 생성을 하면서 거기다가 셋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셋해요? 리소스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계속 셋해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다르죠? 호리존탈 뷰는 이렇게 호리존탈 뷰를 갖다가 XML 파일에 정의를 해놓고요. 그 안에다가 어떤 특정한 뷰 그룹만 정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뷰 그룹을 어디 메인 액티비티나 액티비티에서 어떤 특정한 뷰를 만들어서 여기서는 이미지 뷰죠. 특정한 뷰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채워 나가면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위쪽에 있는 그린이 이게 그리드뷰입니다. 그리드뷰의 사이즈를 한 반 정도만 차지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스크롤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이게 이제 호리존탈 스크롤 뷰입니다. 좌우로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스크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네, 이렇고. 많은 어플에서 사용하고 있는 뷰니까 여러분들이 사용법을 잘 익혀두시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예제를 하기 전에 소스를 조금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이 뭐죠? 놔둘게요. 지울까요? 헷갈리니까. 네, 놔두고 할게요. 그냥 놔두고 해도 아무 상관없겠죠. 자, 그 다음에 좀 닫고요. 메인 액티비티 먼저 손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메인 액티비티 있고요. 자, 스피너를 이용했던 예제 같은데 이거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복잡하니까 이거 지우고 깨끗하게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서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삭제를 할게요. 그냥 완전히 리무브 시키고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갖다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제대로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 제대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거겠죠. 자, 빌드가 되고 있고요. 이제 설치가 되고 있겠죠.
어디쯤 되고 설치하고 있네요. 예, 스타트 액티비티에서 액티비티가 시작이 됐겠죠? 예, 됐죠. 자, 됐고요. 자, 이제 실제로 보면 되는데 리소스 가져올게요. 이미지 같은 거는 좀 가져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이용해서 패스트 이용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다음에 액티비티 메인 먼저 손을 대는데요. 그죠? 자,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좀 바꿀게요. 자,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은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리엔테이션 버티컬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딩 값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그냥 없애버릴게요. 괜히 코드만 많아지면 헷갈릴 수 있죠. 자, 다음에 그리드 뷰부터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안드로이드 아이디는 아이디 그리드 뷰니까 gv라고 01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옵션들 얘를 꽉 채우도록 하고요. 세로는 200픽셀 정도만. 밑에 호리전탈 스크롤 뷰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그래비티에서 센터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안드로이드 호리전탈 스페이싱 3픽셀 정도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호리전탈 말고 버티컬도 있겠죠. 버티컬 스페이싱도 3픽셀 정도 놓고요. 그 다음에 패딩도 한 13픽셀 정도 놓고, 자, 다음에 백그라운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그리드 뷰니까 텍스트는 필요가 없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조금 사용법이 다른 호리전탈 스크롤 뷰입니다. 자, 안드로이드 아이디는 호리전탈 스크롤 뷰의 약자에서 HVS를 정할게요.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위드 이것도 랩으로 줄게요. 패딩 있죠, 패딩. 이거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그냥 이왕 한 거니까 예자와 똑같이 한번 줘볼까요? 10픽셀. 패딩 라이트도 10픽셀. 이 정도 주고요. 백그라운드 정도만 줄게요. 드로이드 백그라운드. 자, 다음에 중요한 거는 호리전탈 안에다가 다른 뷰 그룹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디는 아이디 리니어 레이아웃 01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얘가 호리전탈 스크롤 뷰니까 오리엔테이션을 어떻게 호리전탈로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액티비티 메인 레이아웃은 다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먼저 데이터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private, 그 다음에 int형 배열을 만드는데 데이터라고 할게요. 자, r.drawable 이름이 뭐였죠? S01 S01서부터 시작해서 06까지 2번, 3번, 4번, 5번, 6번 좀 자를게요. 중간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데이터는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면 커스텀 어댑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커스텀 어댑터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 녀석은 베이스 어댑터를 상속받고 있어야 되겠죠. 네. 자, 생성자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됐고요. 자, 생성자에서 컨텍스트는 받아야 되겠죠. 컨텍스트 C로 받고요. 데이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int형 배열 데이터 받고요. 자, 전역 변수로 어떻게 컨텍스트 mcontext 이렇게 받고요. private int형 배열 데이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is.mcontext는 C, 그 다음에 데이터는 this.data는 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음에 getView는 좀 이따가 손을 대기로 하고요. 뭐 카운트 같은 는 데이터 랭스가 되겠죠. 다음에 get 아이템은 데이터 포지션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아이디는 포지션 그대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메인 액티비티에서 private 그 다음에 custom adapter 이렇게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언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뷰도 있었죠. 그래서 private 그리드 뷰 GV라고 할게요. 자, 다음에 이미지 뷰도 하나 만들어 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 뷰는 어디서 사용될 거냐면 이미지 뷰 배열 호리존탈 스크롤 뷰 안에 놓일 녀석들이죠.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크리트에서 이제 할 일이 많겠죠. 먼저 아댑터 먼저 만들게요. 아댑터는 new custom adapter this의 데이터는 데이터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v는 find view r.id.gv01 그 다음에 gv에다가 set을 해주면 되죠. set adapter 어떤 거 adapter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은 간단하게 그리드 뷰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고요. 자, 경고 뜨는 건 캐스팅 안 해줘서 그렇겠죠. 네, 됐고요. 자, 이제 호리존탈 스크롤 뷰 리니어 레이아웃을 먼저 찾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을 위쪽에 선언 안 해줬네요. private 리니어 레이아웃 이렇게 해줄게요.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은
똑같이 find view by id r.id linear layout 됐고요. 마찬가지로 캐스팅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IVS 이미지 배열이죠. 이미지 배열은 new 이미지 뷰 해서 사이즈 5개만 해볼게요. 자, 포문이 돌면 되겠죠. int i는 0서부터 어디까지 돌아요? IVS 5까지 그냥 하드코딩에서 넣을게요. 자, 넣고 여기다가 이제 IVS 배열에다가 값을 채워 넣는 겁니다. 0번째 인덱스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new 이미지 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컨텍스트 디스 넣어주면 되겠고요. 다음에 IVS iindex set 이미지 리소스는 데이터 i번째 인덱스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linear add view 다가 linear layout에다가 붙여 add를 해주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IVS 배열 이미지 뷰가 담겨 있는 배열이죠. 타입이 이미지 뷰 배열이고요. 이거를 폼을 돌면서 계속 그 안에다가 이미지 뷰를 하나씩 생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성을 해주고 생성을 함과 동시에 뭘 해줘요? 셋에서 이미지 리소스에 있는 이미지를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미지 뷰를 만들었죠. 그걸 어디다 붙여요? 리니어 레이아웃 어디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이 리니어 레이아웃에다가 add 뷰에서 하나씩 붙여 넣어주고 있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의 오리엔테이션의 속성이 어떻게? 호리전털이니까 가로로 쭉 붙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요거 하고 중요한 거 커스텀 어댑터 이제 안 만들었죠 아직. 자, 커스텀 어댑터 여기서 겟뷰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뷰 하나 선언을 해놓고요. 자, 만약에 컨버터 뷰가 뭐라면 널이라면 이미지 뷰는 new 이미지 뷰에다가 컨텍스트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m 컨텍스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뷰 생성이 됐으면 이미지 뷰에다가 셋을 해서 속성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파라미터 속성을 넣는데 new 그리드 뷰 그리드 뷰 점 레이아웃 파람스 50, 50으로 옵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 뷰 점 패딩 스케일 셋 스케일 타입을 줄까요? 이미지 뷰 스케일 이게 오타죠 지금 이게. 이미지 뷰 스케일 타입 점 센터 클럽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뷰 점 셋 패딩을 주도록 할게요. 상하 좌우 다 50 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뷰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뷰가 널이 아니면 그냥 쓰면 되겠죠. 이미지 뷰는 컨버터 뷰를 그냥 쓰면 돼요. 단 얘를 캐스팅만 한번 해주면 되겠죠. 네, 됐고요. 자, 다음에 이미지 뷰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 넣어야 되겠죠. 이미지 뷰 셋 이미지 리소스 해서 데이터의 인덱스 포지션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리턴할 때 어떤 거 애써서 만든 거 우리가 이미지 뷰를 리턴을 해주면 끝날 수가 있겠죠. 자,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실행해보고 뭐 에러 뜨면 또 에러 어디 났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톨 하고 있고요. 인스톨 안드로이드 EX. 자, 스타팅. 이제 어플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다 열렸고요. 네, 되겠죠. 자, 그리드 뷰 형태 좀 이상하네요. 자, 스크롤 뷰 보면 옆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다 정상적으로 나열된 거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렇게. 그리드 뷰는 왜 이런지 좀 손을 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드 뷰 다시 한번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 뷰를 나타낸 코드가 UI가 여기죠. 그리드 뷰에서 다 차지하고 200 센터 주고요. 요게 한 줄로 나온 거 보니까 넘 컬럼이 없죠 지금. 네, 그죠. 넘 컬럼 넣어주면 되겠죠. 넘 컬럼즈 3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서 다시 실행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3인데 요게 요거 아까 그거고요. 예전 거고 다시 인스톨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3개로 되겠습니다. 2로 하면 좀 크게 2로 하고 좀 크게 사이즈 하면 여기 스크롤 좀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리드뷰 나오고 여기 호리언탈 스크롤뷰까지 다 나온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드뷰와 스크롤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적절하게 얼마든지 커스텀 어댑터를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모양은 얼마든지 많이 꾸며 나가실 수가 있겠고요. 그거를 자유자재로 꾸며 나갈 수 있어야지 능수능란한 개발자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꼭 복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